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원래 시황방송이 없는 날이죠. 네, 중요한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다우지수 최근에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고용 보고서 뭐 중요하긴 한데 고용 지표는 뭐 조금 둔화돼도 괜찮고 잘 나오면은 연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비농업 고용지수 5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상치가 얼마예요? 25만 8천이었습니다. 2배 이상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도 3.5%로 예상치가 3.6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중요 지표들은 다 좋게 나왔다. 거기에 제가 강조해드린 임금 상승률 있죠? 임금 상승률도 5.2%로 예상치가 4.9였는데 0.3% 더 잘 나왔다. 그럼 뭐예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5%씩 상승한다, 5.2% 상승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일을 조금 더 해서 인플레이션을 소득으로 커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럼 소비가 위축되긴 해도 필수적인 거,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비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일부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이다, 뭐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래서 뭐다? 연준의 소비, 경기 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지표 1차적으로 고용 지표 너무 잘 나온다. 연준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게 늦은 건 맞지만 대체하는 게 이 늦은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용을 작년에 정점을 찍어놓고 유지하는 것까지 확인한 거, 이거 하나는 잘한 거예요. 무조건 뭐 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준도 신이 아니니까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다가 분석해서 정책을 결정하자지 그 사람들이 뭐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준이 만든 것 중에서 잘한 거는, 잘못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잘한 거를 뽑자면은 고용 쪽은 잘 받쳐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 두 번째 소매 판매 지표. 소매 어때요? 괜찮다. 주택은 내려가는 게 맞고요. 소매 판매 지표 이게 많이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밀리고 잘 버텨준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좋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미국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에 대한 반증, 이 근거는 충분하다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우리나라 뭐예요? 최근에 잘해줬다. 2400 위쪽도 회복해주고, 그리고 추가 상승도 나오고, 쉬어도 2400 흔들기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가도 되고요. 자, 옵션 만기일 앞두고 있죠. 옵션 만기일 앞두고 수급 보니까 한 2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위에 조금 열어주면 2550 정도는 건들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목표치가 2550에서 2650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다음 주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뭐 큰 하락보다는 2450 흔들기, 그럼 밀려봐야 2400 부근이고 2400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보시고, 뭐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수급 동향이 코스피 3756억 매수 우위,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죠. 환율도 1300원 구간에서 공방 펼치고 있고요. 코스닥 주식 매수. 근데 코스닥은 사실 외국인이 매수한 것보다 기관이 매수한 게 좀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다 반갑지만 외국인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코스닥도 둘 다 반갑지만 여기는 기관에다 훨씬 큰 가중치를 둔다. 외국인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쓴다.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기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라고도 수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선물 옵션 쪽을 봤더니 선물 쪽을 한 2,000계약 매수를 했는데 옵션 동향을 60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그럼 콜옵션 60억 매도했다는 거는 올라가도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2,500에서 2,550 사이 정도 이 구간 가면은 한번 걸려서 윗꼬리를 달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콜옵션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수급 변화가 있어야 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한적인 상승만 보고 아래쪽도 제한적인 하락 정도 보시면 된다. 현재 수급이 그냥 그대로 가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콜이나 풋 쪽을 대량 매수를 한다거나 대량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위아래로 지금 구간에서 한 2%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변동성 작은 거죠. 다음 주 월화수목 4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변동성은 작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업종별로 지금 순환매 돌면서 쉬는 쪽은 쭉 쉬고 올라가는 쪽이 또 이제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설 건자재 쪽도 올라오고 이 소외주 쪽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핵심 섹터가 올라가다가 이 핵심 섹터가 쉰다. 근데 소외 섹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순환매가 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됐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은 걱정할 거 없다. 밀려도 뭐 1차 목표치는 다 왔어요. 지금 830에서 840인데 만약에 요 구간인데 다 왔는데 만약에 한 2650까지 코스피가 가준다라고 하면 이 코스닥도 한 900포인트 부분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서 걸리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차이예요. 830, 40구간 요 구간 다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 동향은 오늘은 제약바이오 날이니까 좀 제한적으로 볼게요. 전 섹터 안 보고 제약바이오 쪽.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액 상반기 매출액이 1조 원 돌파했죠. 자, 5,961억. 올해 2조 원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뿐하게 넘어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높았고요. 자, 1분기에 이 문제가 뭐였느냐? 1분기에 영업이익 갖고 뭐라고 했었죠? 보시면은 25.84% 이 영업이익률이 최악이다. 이게 30%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악의 영업이익률, 최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바닥이라고 읽는다. 2분기에 30% 넘어갈 거다 말씀드렸고 3분기, 4분기 해가지고는 평균 되면 40%도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도 40%대 전망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거는 추후에 셀트리온 영상 다시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쪽은.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팩트는 이겁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을 뿐이고 자꾸 치료제 개발하고 이상한데 R&D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뿐이고 미국에서 램시마 점유율이 30% 돌파했습니다. 트룩시마는 26.7%고 아주 좋아요. 이게 램시마 점유율이 미국에서 30% 넘어간 게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램시마 자체도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램시마의 원료인 이제 그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미국 거잖아요. 존스앤존스의 얀센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건 뭐냐? 내년에 램시마 SC 버전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매출 폭증인 거예요. 뭔 소리냐? 램시마 출시되고 램시마 SC는 뭐냐? 램시마는 이제 정맥 주사 제형이고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 제형. 우리 주사기로 그냥 간단하게 놓는 거 있죠. 주사 놓는 거. 이건 닌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닌겔 맞는 거보다 그냥 주사 한 대 딱 맞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죠. 몇 번은 좀 나눠서 맞더라도 뭐 2시간 이상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그런데 이 램시마는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가 이 정맥주사 제형밖에 없어요. 이 SC 제형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도 실패했다. 근데 이거를 그 어려운 것을 셀트리온이 해냈다.
그럼 이게 30% 점유율이 넘는다? 뭐 무슨 뜻이에요? 램시마 SC가 출시되면 이쪽으로도 같이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램시마 SC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유럽에서는 뭐 계속 잘 되고 있죠. 램시마 여전히 뭐 50% 이상, 52.3% 램시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거 딱 순서죠. 트룩시마도 많이 줄긴 했지만 26.5%. 왜냐면 경쟁 약물이 계속 나오니까. 허주마가 12.6%. 그런데 트룩시마는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다. 허주마는 어디?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거기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지금 판매 승인 권고까지 나왔고 최종 허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넘겨가지고 각 국가별로 라벨 찍고 있죠. 네, 이미 라벨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판매되는 거야. 승인 허가 나오는 거야. 판매 허가 나오자마자 그냥 팔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지난 정권에서 과도하게 조금 두들겨 맞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정권 탓이든 그냥 뭐 코로나 기간 탓이든 뭐가 됐든 수급적으로든 뭐가 됐든 두들겨 맞았다. 분식회계 이슈도 이제 끝났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다 말씀드렸죠.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과도하게 주가를 눌러놨으니까요.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원숭이 도창 비상사태 선포했죠. 미코바이오메드 뭐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 나오던 쪽이었고 그럼 이쪽에 여러분들이 슬슬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 보시면은 고점 찍었다가 이제 쓱 내려와 있잖아요. 쉬고 있잖아요. 이게 쉬고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파미셀이라던가 뭐 파미셀은 진짜 여기저기 원료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파미셀이라던가 녹십자 MS라던가 이런 쪽이 뭐 연간해서 같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학회가 또 계속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뭐 세계 폐암학회부터 시작해서 뭐 ADC나 뭐 에스모나 AACR 뭐 췌장암학회나 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면역항암학회 뭐 유방암 심포지엄 뭐 많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널려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요즘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원숭이유착 외에도 뭐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관심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번 쭉 올라갔다 쉬었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16만원 도전하러 갈 차례 15만원에서 16만원 사이 요 구간이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갈 차례가 됐고 SK 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ST팜 원료의약품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 HLB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전 셀트리온하고 HLB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아웃 하면은 다른 기업은 한미약품에 명함도 못 내밀었죠. 1년 동안 8조 원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이거 뭐 누가 따라잡습니까? 한미약품이 여전히 뭐 앞으로 항암화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좀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대신 다이나믹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면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아니면은 ABL 바이오라든지 뭐 NK맥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잘 올랐죠. 셀리버리나 올릭스 같은 경우 좋았죠.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임상 진행하는 거 다시 잘 되면은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뭐 큰 기업 중에 녹십자가 빠졌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는데 녹십자보다 뭐 GC셀 같은 경우 보면 되죠. 원래 녹십자 랩셀 이쪽도 볼 수 있고, 뭐 삼성제약, 뭐 이연제약, 앱클론, 뭐 제일약품, 애니젠, 티움바이오, 유플로 너무 많습니다. 바이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끼리 좀 순환매 돌아가면서 수급이 좀 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또 쓱 빠지면은 다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기존 섹터들 친환경이랑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OCI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쪽 다 올랐는데 얘만 조금 소외돼 있었죠. 근데 일부 반등이 나오려고
반짝하는 모습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건 진짜 뭐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밀려서 쉬어도 되는데 밀리지도 않고 있죠.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튀어 올랐으면 쉬어도 되는데 안 밀리고 있죠. 태양광 쪽, 이게 바이든의 560조 인플레이션 고통감축법에 친환경 쪽이 뭐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뭐 계속 SDN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유니슨을 비롯해서 CS 윈드나 CS, 요즘엔 베어링이 더 좋죠. 베어링이 조금 더 핫하죠. CS 베어링, 뭐 상강 MNT 언제나 좋고, 이건 조선 쪽도 좋고, 뭐 후육강강이 워낙 좀 뭐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후육강강 쪽으로 시작해서 이제 뭐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상강 MNT, 뭐 동국 SNC, 뭐 SKDND,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 쪽 보시면 되고, 수소 쪽이 아직 잘 못 가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태양광 쪽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풍력도 조금 덜 들어가고, 이 수소 쪽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 뜸들이는 거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원전주들 최근 쉬고 있는데 요거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하락 추세, 요 하락 채널 있죠? 이 채널을 이제 슬그머니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횡보하다 튄다라고 하면은 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 미국에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신경전 버리는 거죠. 자, LG에너지솔루션 그래서 45만원 부근에서 지금 뭐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뭐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다라고 하면은 SK이노베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고, 세계 뭐 최고의 배터리 업체인 거고, 자, 그 뒤를 잇는 쪽으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정책이 좀 달랐는데 미국은 SK, 그리고 삼성 SDI는 유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SK도 유럽 진출하고 삼성도 미국 진출하고 다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집중돼 있고 먼저 투자한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쪽 얘기하면 조금 더 빠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바이든 찾아갔었죠. 백악관에서 땡큐 토니 계속 외쳤죠.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9번 정도 나왔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근하게 톤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얘기했다. 내가 너랑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만큼 반가운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떨어져 있고 한데 이 투자로 인해서 수십만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면은 미국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이제 스텔란티스랑 또 협업하고 하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는 이 삼성 SDI가 더 좋아요. 그리고 SDI가 좀 다른 거는 LG에너지솔루션 분사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 SK이노베이션도 SK온 떨어뜨려 냈죠. 근데 삼성 SDI만 분사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다는, 요게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아예 그냥 순수하게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터리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캠시스라던가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같이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 캠시스는 요거 2,800원 뭐 오늘 고점에서 매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2,800원 유지하면 보이는데 이거 여기도 이탈한다? 그럼 한번 정리해야 돼요. 훅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면 뭐가 움직인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뭐 티플렉스, 뭐 이지, 헤인, 세노텍 이런 쪽이 반응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미 한번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큰 기대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알고만 계세요. 아, 히토로 좀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좀 덜 움직인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조금 튀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면 먹고, 아니면은 요 21선 이탈일 때 그냥 자른다 생각하고 그 정도만 보시고, 아니면 다른 쪽 보셔도 되겠죠. 다른 쪽이라고 하면 지금 살아나는 쪽이 정부에서 250만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 대책을 다음 주 9일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삼성에스폼 이제 스그머니 올라오죠. 대림비엔코 보세요. 이런 건자재 쪽도 슬그머니 올라온단 말이에요.
벽산, 뭐 벽산의 자회사 하츠가 조금 더 컸죠. 벽산도 좋았고 자회사 하츠는 더 좋았고, 그리고 덕신하우징이 요게 장중에는 좀 요 아래쪽에서 버벅거렸는데 오후장에서 힘내면서 올라왔습니다. 덕신하우징도 이런 볼만하고, 범양건영 이런 쪽 볼만하고, SY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데 지금 수렴 거의 다 맞춰가는 그림이죠. 이렇게 봐도 수렴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죠. 뭐 우원개발, 뭐 서희건설, 태원건설, 만신공예, 뭐 IS동선 많죠. 이쪽하고 그냥 전통 건설주들 같이 보시면 되고,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뭐 한국항공우주,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등등. 근데 요거는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방산 때문에 올라오고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쉬어야 되는 자리긴 해요. 한번 튀었다 쉴 거냐 그냥 쉴 거냐인데 잘못하면 제로 노출로 쉴 수 있다. 기존에는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수급 때문에 그렇고 시장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쉬어도 무죄예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쉬어도 무죄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섬유 패션 쪽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자, 리오프닝이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백화점에서 패션 부분이 매출이 올라갔다. 그래서 백화점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다라고도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LF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수렴 과정 거치고 있죠. 21선 60선 사이에서 수렴 과정 거치고 있다.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얘는 F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죠. 뭐 실적도 좋고 아예 바닥 짚고 올라와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쉬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FNF 같은 경우가 치고 달리면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다 이제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죠. 좀 너무 흔들렀죠. 흔들어도 22,000원 흔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복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세실업, 영업무역 뭐 가장 대표적이죠. OEM, ODM 쪽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거기에 이제 영업무역도 뭐 42,000원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휠라홀딩스나 뭐 화성엔터프라이즈 이런 쪽, 섬유, 패션 쪽 순환매 돌고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원래 주도 섹터가 먼저 가고 핵심 섹터들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환매 이렇게 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순환매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미용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씩 꿈틀대죠. 뭐 중국이랑 해서 뭐 중국의 텃세 그리고 중국의 자국 브랜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일단 뭐 해외 쪽으로 미국이나 이런 해외 쪽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고 있죠.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바닥에서는 이제 슬그머니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일단 대형주들은 좀 약하고요. OEM, ODM이 차라리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OEM, ODM 쪽으로 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 그리고 클리오나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한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 되면 색조 화장 쪽 볼 때 클리오 사용하는 젊은 여성층이 많다, 팬층이 많다, 좋다라고 한다, 가성비 좋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도 조금 실어주고 해서 양호한 흐름, 출발 자체를 양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니모리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겠죠. 토니모리도 출발은 만들었는데 21선 정도는 올라왔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부족해요. 얘는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 같은 경우, 연우도 오늘 빼꼼 올라왔고 죄다 횡보하다가 이제 빼꼼 올라오는 모양이죠. 중소형주들. 뭐 이츠 함블이라던가 리더스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이 마스크 쪽,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일단 순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소외돼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주는 정도. 키높이 맞추는. 잘 가는 놈들이 이만큼 올랐으면은 바닥권에 있는 애도 요만큼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상승률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기존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이렇게 좀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은근슬쩍 이거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용히 강해요. 조용히 강합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를 이제 제이스 메디칼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얘가 드디어 16,500원, 기존에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 했는데 드디어 16,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관심 가져볼 만하죠. 21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여기서 한번 좀 쉰다고 해도 그 이후에 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가면 더 좋고요. 여기서 한번 더 주초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는 게 더 예쁘긴 하고요. 모양은 각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좀 더 상승폭이 빨라지고 강해진다라는 거. 뭐 루트로닉이나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뭐 인바디 같은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렇게 제가 소외된 섹터들을 지금 오늘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소외 섹터들 중에서 올해 뭐 상반기만 해도 가장 핫했던 섹터 중 하나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 중에 식량 관련주 한번 볼게요. 요즘에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볼 상황이 아니라서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조금 관심이 좀 가기 시작해요. 미래생명자원이 좀 먼저 치고 올라갈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21선 치고 올라가면서 먼저 다음 주면 이거 꼬리 말아 올리는 모양 나옵니다. 그럼 다음 주반에서 다다음 주 미래생명자원이 좀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조동아원이라던가 뭐 이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내려온 다음에 아직까지 좀 약해요. 근데 뭐 더 밀리지는 않고 있으니까 바닥은 다지고 있으니까 21선 정도만 넘어가면 그러면은 1450원 구간 정도 넘어가면 좋을 거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밀거래 쪽으로 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15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있는데 그럼 11,000원 구간 넘어가주면 또 얘도 또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좀 후발주 쪽으로 고려산업 같은 경우가 또 기존에 굉장히 멋진 모습 보였었는데 얘도 지금 바닥 다지고는 있는데 얘는 좀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꾸 내려가려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 얘는 후발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기후 관련주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농기계 쪽에 TYM, 뭐 대동 이런 종목들 은근슬쩍 올라왔다가 쉬고 있죠. 2,600원까지도 회복 다시 한번 해준다라고 하면은 멋진 모습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대동 같은 경우가 이제 은근슬쩍 요 12,000원 구간, 요 12,000원 구간을 회복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TYM은 바닥 잡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 대동은 크게 안 밀리고 여기서 딱 붙여놨다라는 거. 그럼 대동이 지금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둘 중에 보면은. 그리고 한국맥날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응 한번 있었고 여기 7,000원 구간 건드려 놨으니까 이제 추세 만들면서 올라오면 7,000원 돌파할 가능성 충분하고 7,000원 위쪽에서 7,000원 초반에 있는 중장기 평선까지 넘어간다. 아주 나이스하죠. 자, 그리고 푸드나무 이쪽도 여름에 대해서 좀 저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닭가슴살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뭐 시켜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쓱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24,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뭐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뭐 요거는 이제 뭐 후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맥널티랑 푸드나무 후순위 앞에 뭐 미래생명자원부터 시작해서 좀 순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본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환경 쪽을 보고 나머지 소외 섹터들이죠. 뭐 최근에 뭐 건자재라던가 섬유 패션 그리고 화장품 미용의료기기, 식량 다 소외 섹터 쪽이었죠 최근에. 근데 이쪽을 한번 보면서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잘 나왔다. 그렇다고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밀릴 구간에서 좀 덜 밀리는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지해주는 역할 정도 해줄 수 있고 밀릴 구간에서 올라가게 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덜 밀리게만 해줘도 착한 놈인 거예요. 기특한 놈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밀린 종목들 많이 있어 이제 슬그머니 이제 순환매 돌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구간에 내 종목이 너무 후발주라서 좀 약할 것 같다 싶으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한 2,650 정도 전후 요 정도 올라오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뭐 한두 종목을 정리하든지 정리해서 교체하든지 한 절반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좀 더 대규모로 교체하시든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더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 지켜보고 지금까지 안 올랐다면 후발주성으로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을 테니까 올라오는 거 좀 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